안녕하세요, 하림아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매빅3가 발표되었습니다.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답게 비싼 가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콤보는 예상보다 조금 저렴해서 신선하긴 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현존 최고 기술의 집약체이니 부르는 게 값일 테고, 고품질의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대안이 없으니 꼭 구입할 것을 DJI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능적인 면에서 가격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발표된 매빅3의 간단한 소개와 발표로 알 수 있는 10가지 혁신, 그리고 아쉬운 점 8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빅3는 가히 마스터피스라고 불릴만한 DJI의 하이엔드 드론입니다. 표준 버전과 신의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요. 가격은 표준 모델 단품은 262만원, 배터리 3개와 기타 액세서리가 추가된 콤보는 331만원, 스마트 컨트롤러와 1TB 내장 SSD로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된 신의 버전은 616만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루머와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루머에는 없었던 발표 후 알게 된 정보를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빅3의 혁신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성능입니다. 28배 하이브리드 줌이 달린 망원 카메라와 포서드 시모스 센서를 가진 하셀블레드 카메라가 달린 드론입니다. 최고 화질은 5.1K 50프레임이며 4K에서는 12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10비트 디로그에 애플 프로레스트 422 HQ가 가능합니다. 화질에선 최고의 성능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체 성능입니다. 기체 성능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매빅2보다 가벼워진 895g의 비행시간은 46분, 오큐싱크 3플러스가 적용되어 영상 전송을 15km까지 전송 가능하며 최대 비행거리는 30km나 됩니다. 호버링도 더욱 정교해져서 하이퍼랩스 촬영 등에서 향상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물 감지 성능입니다. 측면 센서가 없는 대신에 앞뒤 센서를 45도로 기울여서 이제는 진짜 전방위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드론이 되었습니다. APAS 5.0과 액티브 트랙 5.0이 탑재되어 지능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하여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기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급 리턴 투 홈 기능입니다. 이 부분도 신선했습니다. 기존의 리턴 투 홈은 수동적이었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리턴 투 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정 가능한 마스터샷입니다. 에어2S에 처음 도입되었던 마스터샷은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매빅3에서는 유저가 원하는 스타일로 마스터샷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4G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글을 활용해야 하지만 4G 셀룰러 데이터를 활용한 드론 조작은 더 안전하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퀵 트랜스퍼가 4배 빨라졌습니다. 미니2에 있었던 퀵 트랜스퍼는 속도가 20메가였는데 80메가로 4배나 빨라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USB-C 타입 충전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스카이디오2는 도입되었던 기능이지만 미니2의 장점이었던 C타입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핸드폰 충전기로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범용성을 높인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내장 짐벌 잠금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장 짐벌 잠금 장치라는 기능을 통해 드론을 보관할 때 짐벌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번째, 액세서리가 좋아졌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짐벌 커버는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 등장하는 베인의 마스크 같이 멋졌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드론 가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16인치 노트북을 같이 넣을 수 있다고 하니 활용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면에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기체이니 비싼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액세서리도 너무 비쌉니다. 가방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인스파이어2도 기체값만 400만원이었던 걸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올해 4, 4분기에 발표된 로닌4D나 액션2가 모두 고가로 형성된 걸 볼 때 DJI가 너무 고가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저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한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DJI답지 않게 급하게 발표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멋진 기능인
액티브 트랙 5.0, 포지 셀룰러 전송 기술, 퀵 트랜스퍼, 마스터샷 등은 대부분 1월에 있을 펌웨어 업데이트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서 획기적인 드론을 발표할 예정이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보 라이트나 다른 좋은 드론이 발표되기 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리해서 급하게 발표한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망원 카메라 기능의 축소가 아쉽습니다. 굳이 28배 줌이 되는 망원 렌즈를 넣어놨는데 그 기능을 고작 탐색 모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프로 모드도 안되고 로우 파일로 저장도 안되고 애플 프로레스도 지원이 안됩니다. 망원 카메라의 기능을 단순히 촬영 전 탐색하는 용도로만 한정한 것이 아쉽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더 기능을 열어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행시간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지만 해외 리뷰를 볼 때 채 40분도 날지 못한다고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외 촬영을 스포츠 모드로 했지만 30분도 못 돼서 배터리가 소진되었고 실내에서는 40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된 사양에서도 무풍시 최대 비행시간이 46분이고 무풍시 최대 호버링 시간은 40분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비행 가능한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시간 화질이 FHD인 것이 아쉽습니다. 매빅3의 실시간 영상 전송 화질은 FHD 60프레임입니다. 이전에 발표된 이보라이트는 2.7K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매빅3의 화질이 아쉽습니다. 물론 이보라이트의 화질은 1kg 미만에서만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FHD 60프레임을 지원한다면 2.7K 30프레임 정도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실시간 영상 화질을 향상시키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파 간섭에 따라 실제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 좀 더 고해상도를 지원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내부 저장 용량이 아쉽습니다. 200만 원도 넘는 드론의 내부 저장 용량이 8기가랍니다. 물론 대부분 메모리 카드로 저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600만 원이 넘는 신의 콤보가 1테라를 지원하는 것에 비교하면 일반 매빅3의 내부 저장 용량은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기왕 내부 저장 용량을 넣는 김에 64기가나 128기가 정도는 충분히 넣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곱 번째, 고글과 모션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는 점도 아쉽습니다. 모션 컨트롤러는 FPV용이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고글만이라도 지원했으면 좀 더 멋진 비행 경험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오큐싱크 3.0 부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충격적인데요. 매빅3 기체는 오큐싱크 3.0 플러스가 지원되지만 기본 조종기인 DJI RC N1 조종기에서는 오큐싱크 2.0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매빅3 일반 버전의 경우는 새로운 스카이 컨트롤러를 추가하지 않는 이상 오큐싱크 2.0의 성능밖에 발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발표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매빅3의 아쉬운 점을 찾고 찾아서 8가지를 발견한 것이지 충분히 매력적인 기체임엔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만져보고 추가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림아빠였습니다.